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막말 제조기라 불리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지난 5일 도쿄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소다로는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을 지킬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라며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중국을 침략했었지만 오늘날 중국은 그때와는 한참 다르다면서 중국은 그 어느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자극하는 말을 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지금 중국은 일본은 안중에 없고 미국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일본은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고 한국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CNN은 중국이 최소 120개 이상의 핵 경납고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4일 중국에서 전시 징병 계획이 포함된 징집 규정 개정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대만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6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개시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만 청유한 대학의 조세판 교수도 지금은 폭풍 정야의 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과의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전쟁은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과격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서방국과 손을 잡고 반도체에서 중국을 따돌리려 하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를 위해서라도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을 일본이 더욱 자극하며 대만을 치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이 불공군 러시아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한데 뭉쳐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푸틴과 화상을 통해 정상회담을 가지며 침공당하면 서로 돕는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중국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 전쟁이 나면 누구 편을 들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없듯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 측에서는 당연히 중국 편을 들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았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제23차 상트페테르부르크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사회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미중 무역 전쟁에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두 마리 호랑이가 계곡에서 싸우면 영리한 원숭이는 곁에서 지켜본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두 호랑이 싸움을 지켜보는 원숭이로 비유하며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푸틴은 이렇게 영리한 원숭이가 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멍청한 원숭이가 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자동으로 참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한 전문기관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랜드 연구소는 미중 간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은 미국 편에 설 것이지만 한국은 거의 확실히 중국과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재래식 지역전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피해가 크고 미국이 우위를 보일 것이지만 미국이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양쪽은 아무리 피해가 커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지 못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쟁은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년간 격렬한 전쟁은 중국의 GDP를 25에서 35%나 감소시키고 미국은 5에서 10%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중이 실제 전쟁이 나고 무역에서도 충돌이 빚어지면 한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를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전쟁을 지렛대 삼아 경제 발전을 했듯이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유엔 산하기관의 분석에서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한국은 기에서 1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로 고유 관세를 주고받으면 수입업체와 생산업체들은 대체 공급자, 생산지를 찾을 텐데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아울러 이대 국가가 눈을 돌릴 무역 전환의 수혜국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서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노골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을 일본에게 가져올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실제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해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의 티머시 히스 선임 연구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게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18번의 워게임에서 미군은 모두 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일부 전문가들은 1991년 걸프전 때 미군이 6개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대만에 침공한 인민해방군을 격퇴하려면 해군과 공군 전력의 최대 80%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만약 중국이 실제 대만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군대를 상륙시킬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지, 하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인 대만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든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붙는다면 일본은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고 자위대까지 출동시키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일본에게 오키나와가 아닌 센카쿠 열도를 빼앗으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문 연구소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면 중국이 단 5일 만에 압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군사행동으로 치달을 경우 4, 5일 만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큰 피해를 입으며 전쟁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전쟁 첫날부터 5째 날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했는데 마지막 날 해상자위대는 전력 5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전사자가 수백 명이 넘어서는데 중국은 일본 본토에도 공격을 감행해 전력망과 정유시설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하나 미국은 확전을 막는 게 최대 목표이기에 전투에게서 전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믿고 까불었던 일본은 중국에게 호되게 당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참전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일본은 처참하게 당할 수 있고 한국은 여기서 중립을 지키며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